자, 이제 마지막 개념입니다. 공간에서 평면과 평면의 위치관계. 우리가 지금까지 이 단원의 흐름을 쭉 보게 되면은요, 먼저 평면에서 직선과 직선의 위치관계가 있었죠. 간단하게 복습해 볼게요. 직선과 평면에서 직선과 직선의 위치관계는 한 점에서 만나거나 평행하거나 일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안 만나는 건 평행하는 경우밖에 없었기 때문에 평면에서 두 직선이 안 만나면 평행한다라는 게 얘기가 가능했었죠. 그 다음에 우리가 평면에서의 위치관계는 이제 점과 직선, 이걸 제일 먼저 변형해서 건너뛰었죠. 점과 직선의 평면에서 위치관계는 이렇게 우리가 지나게 되면 이 점은 이 직선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위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경우에서는 점이 직선 위에 있다라고 공부를 했죠. 사실 평면의 위치관계는 여기까지였어요. 이제 이게 공간이 개념이 공간으로 확장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공간에서 제일 처음에 공부한 건 직선과 직선의 위치관계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간 안에서도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었고, 공간에서도 평행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공간에서는 뭐도 있었죠, 여러분들? 이렇게 한 평면에 포함된 직선과 그 평면과 한 점에서 만나는 이러한 두 직선에 대해서, 이 두 직선은 이렇게 뻗어나간다 하더라도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경우를 꼬인 위치에 있다라고 공부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공간에서 두 직선이 안 만나면 평행한다라는 건 얘 때문에 조심을 해야 돼요. 왜냐면 꼬인 위치도 있기 때문에 그 문장은 틀린 경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공간에서의 두 직선일 때만 안 만날 때 평행하다라는 게 틀립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한 게, 그 다음은 이제 공간에서 평면과 직선에 관한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평면에 직선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고요. 자, 평면을 직선이 한 점에서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이건 이제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였고, 이제 평면과 직선이 안 만나는 경우는 우리가 평행한다. 그래서 우리가 얘도 안 만나면 평행한다라는 얘기가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안 만나면 평행한다라는 건 딱 한 가지 경우에서 안 돼요. 공간에서 두 직선의 위치관계, 꼬일 수 있기 때문에. 자, 이제 마지막 개념입니다. 공간에서 평면과 평면의 위치관계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밑에다 그림을 표현을 해놨어요. 지금 첫 번째 상황은 주황색 면과 파란색 면이 만나면서 선분, 직선 하나를 이루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긴 선을 교선이다 라고 한다라고 1단원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는 두 면이 한 직선에서 만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한 직선에서 만난다. 자, 두 번째 경우는 두 면이 지금 만나지 않고 있죠. 우리가 두 면이 만나지 않은 경우를 평행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평행 기호를 써서 똑같이 나타내는 거죠. 세 번째 경우는 두 평면이 완전히 포개어지는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일치한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냥 같다 라고 표기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1번 문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자, 평면이 만나지 않는 경우는 뭐밖에 없다? 평행한다. 다시 말해서 두 평면이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평행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셔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자, 2번 평면 P가 평면 Q의 수직인 직선 L을 포함을 할 때, 자, 우리가 직선과 면이 수직이다라는 조건을 그때 공부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면이 이렇게 그걸 Q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직선이 그 Q와 한 점에서 이렇게 관통하면서 만나는데 수직한다는 얘기는 그 만나는 점을 H라고 했을 때 Q에서 점 H를 지나는 두 직선을 뽑아봤을 때, 그치? 그 직선들과 저 지나가는 직선이 수직으로 만나면 우리가 이 직선과 이 Q가 수직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이게 수학적인 정의였죠. 그런데 평면 P가 이 직선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직선이 평면 P 안에 포함되어 있을 때 우리가 P와 Q 두 면이 서로 수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수학적인 정의는 이래요. 근데 얘는 그냥 여러분들 면과 면이 만나는 각이 사이가 이루는 각도가 90도이면 두 면이 수직이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얘는 크게 무방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상관없어요. 자, 3번 마지막 개념이에요. 이건 개념이라기보다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을 주기 위한 문장인데요. 자, 공간상의 모든 위치관계, 우리가 공간상의 직선과 직선이라든지 직선과 면이라든지 면과 면이라든지 점과 면이라든지 모든 위치관계의 참거짓을 물어보는 문제가 항상 나오는데요. 그 위치관계는 항상 뭐를 그리냐면 직육면체를 그려서 판단하시면 편합니다. 직육면체가 정말 아름다운 도형이에요. 아시겠죠? 직육면체가 공간을 표현하면서 면도 가지고 있고 점도 가지고 있고 평행선도 가지고 있는 아주 완벽한 도형이기 때문에 직육면체를 그려서 생각한다라는 거죠. 자세한 건 이걸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문제를 풀면서 선생님이랑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간에서 두 평면의 위치 관계의 기초 유형 문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조금 크게 확대하고요. 자, 오른쪽 그림 직육면체에서 다음 물음에 답하셔요. 면 ABCD와 만나는 면 ABCD 여기가 되겠죠. 직육면체에서 한 면과 만나는 면은 그 면을 둘러싸고 있는 옆면들을 얘기가 되는 거고, 모두 다 수직으로 만나죠. 만나면서 수직으로 만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면 BFGC가 되겠죠. 이 앞면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이 앞면, 그 다음에 이 오른쪽 옆면, 뒤쪽 면, 왼쪽 옆면 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쉬운데 조금 쓰기 귀찮은 문제가 되겠네요. 오른쪽 옆면이 CGHD. 자, 조금 주의해야 될 건, 선생님이 면을 나타낼 때는 점은 한 바퀴로 써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뒤에 면이 EHDA.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왼쪽 옆면이 뭐가 되냐면 면 BFEA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위에 있는 뚜껑 ABCD와 만나는 4개의 면이 되겠죠. 자, 그럼 ABCD와 평행하고 있는 면은 뭐냐? 자, 위에 있는 이 뚜껑과 평행하고 있는 면은 당연히 아랫면이 되겠죠. 만나지 않는 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 EFGH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면 ABCD와 수직인 면, 우리가 이 직육면체는 만나는 면이 모두 다 수직으로 만나죠. 그래서 그냥 1번 답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선생님 설명을 해드리게 되면, 면 ABCD는 옆에 있는 면이고, 우리가 이건 초등학교 6학년 때 공부한 거죠. 위에 있는 거를 윗면, 우리가 이 여기 있는 거를 옆면이라고 부르는데, 옆에 둘러진 4개의 면이요. 이 우리가 직육면체는 윗면과 옆면이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라고 공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BCD면은 우리가 방금 전에 확인했던 이 위에 있는 윗면이 되겠죠. 그 다음에 CGHD는 여기는 이 오른쪽 옆면이 되겠습니다. 이게 만나서 생기는 교선은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변 CD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잘 하셨으리라고 믿고 선생님이랑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면 ABC와 평행한 면 ABC는 여기 위에 있는 이 면이 되겠죠, 여러분들. 얘랑 평행하는 면은 만나지 않는 이 바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 DEF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자, 면 ABC와 수직인 면, 이건 이제 우리가 기둥이라는 입체 도형의 특징이죠. 이게 지금 삼각 기둥이잖아요. 모든 기둥은 밑면과 옆면이 모두 다 수직으로 만난다라고 6학년 1학기 각기둥의 성질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보셔도 수직으로 만난다는 건 확인이 되시죠? 그래서 이 위에 있는 면과 수직으로 만나는 면은 옆에 있는 3개의 옆면이 되겠죠? 그래서 면, 자, 왼쪽 면 먼저 써볼까요? A, B, E, D. 자, 오른쪽 옆면 써볼까요? 자, B, E, F, C.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면을 쓰시면 되겠네요. A, D, F, C. 아, 쉽다. 그죠? 너무 쉬워요. 그죠? 이 단원 자체는 그닥 어려운 단원은 아닙니다. 이 단원에서 특별하게 어려운 유형이 한두 가지가 있기는 하는데, 그 유형들은 여러분들이 어차피 지필고사를 보지 않고요. 그 다음에 다음 학년이랑 어차피 응용되지 않기 때문에, 뭐, 몰라도 돼는 아니지만,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다. 하지만, 본인이 어떤 수학적인 어떤 의구심이나 질문이 생겨서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건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자, 밑에 거 한번 볼게요. 마찬가지로 면 ADEB 요거네, 요거. 그치? 얘랑 만나는 면, 즉 만나서 선분을 공유하고 있는 면을 보시면 되겠죠. 보시게 되면 이 왼쪽 면은 당연히 지금 이 뚜껑과 바닥면과 만나고, 뒤쪽 면과도 만나고, 오른쪽 면과도 여기서 이렇게 만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ADEB를 제외한 모든 면이 다 저 면과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평행하는 면은 현재 없는 거죠. 그래서 다 쓰면 되겠습니다. 먼저 뚜껑 A, B, C, 그 다음에 바닥 D, E, F, 그 다음에 이 오른쪽 옆면 이 B에서 만나고 있죠. 만나서 B라는 모서리를 만들고 있는 거니까, 자, B, C, F, E,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면도 만나고 있죠. 뒤에 있는 면과 만나서 AD라는 모서리를 만들고 있죠. 그래서 AD, FC가 되겠습니다. 자, 면 BEFC와 수직인 면을 한번 찾아볼까요? BEFC, 자, BEFC는 여기는 이 오른쪽 옆면이 되겠네요. 얘랑 수직으로 만나고 있는 면은, 이게 좀 살짝 어려운데, 당연히 여기 있는 뚜껑과 바닥은 옆면과 수직으로 만나고 있기 때문에 각기둥의 성질이죠.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눈으로 봐도 수직이죠. 여기서 이제 답이 하나가 더 있는데 뭐냐면, 여기 있는 이 왼쪽 면이에요, 여러분들. 여기가 이렇게 수직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지금 이 오른쪽 빨간색 면과 왼쪽 녹색 면이 만나서 생기는 이 사이의 각이 90도다라고 문제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기는 왼쪽 옆면 AD, EB도 이 빨간색 오른쪽 면과 수직으로 만나는 면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공간의 위치 관계, 참거짓을 판단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이게 이제 이 단원에서 예전에 정말 시험에 무조건 잘 나왔던 문제인데, 여러분들도 이제 혹시나 단원 평가를 보신다면 학교에서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자, 어떻게 푸냐? 공간상의 모든 위치 관계는 뭐를 그려서 생각한다? 직육면체를 그려서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다.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봅시다. 공간상에 서로 다른 세 직선과 세 평면 PQR에 대해서 다음에 물음에 답하시오. 직육면체 하나 이렇게 딱 그려요,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뭘 찾냐면 안 되는 경우를 찾습니다. 수학에서는요, 참이려면 항상 참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닌 경우가 한 가지라도 있으면 그건 틀린 말이 되죠. 자, 1번. 만약에 두 직선이 평행하고 L과 M은 평행하고 L과 N이 수직으로 만나면 M과 N은 평행한다. 자, 그럼 선생님이 얘를 L이라고 봐요. L, 얘를 M이라고 봐요. M. 그럼 L과 M은 평행하죠, 여러분들. 그죠? 평행하죠. 그리고 N을 여기라고 봐요. 그러면 L과 N은 수직합니다. 그러면 M과 N이 수직합니까? M은 이렇게 지나고 N은 뒤로 이렇게 지나가니까 꼬인 위치에 있죠. 그래서 평행이다 라고 표시한 1번이 틀립니다.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수학에서는 항상 참여해야 되거든요. 옳은 것은. 그쵸? 그래서 여기서 지워볼게요. 네, 요렇게 1번은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에 틀린 거고요. 2번. 자, 세 직선에 대해서, 아이고, 직육면체를 하나 예쁘게 그림 파일로 그려 놓을 걸. 자, 이렇게 네, 보수공사를 어설프게 한번 해보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두 직선이 있어요. 먼저 L과 N이 이렇게 서로 수직으로 만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M과 N이 수직으로 만납니다. M과 N. 그럼 M을 여기다 잡아요. 여기도 수직이죠, 그러면 L과 M이 평행하다. L은 이렇게 지나가고 M은 이렇게 앞으로 지나가잖아요. 평행합니까? 얘도 꼬여있죠. 항상 꼬여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네, 선생님, M이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M이 이렇게 지나가도 N이랑 M이랑 수직하고, 이렇게 지나가면 M이랑 L이랑 평행해서 맞는 말 아닌가요? 맞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이게 참이려면요, 무조건 참이어야 돼요. 아닌 경우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아닌 경우를 선생님이 이렇게 찾은 거고요. 얘가 이 문장이 거짓이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조금 우리가 어려운 말로 반례라고 부르죠. 반대되는 예제란 얘기예요. 수학에서는 반례가 있는 정리는 참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수학에서 참이려면 항상 참이어야 되니까요. 이해하셨나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2번이 틀리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번 한번 읽어볼게요. 네, 또 빠르게 한번 직육면체를 잽싸게 그려놓고 나서 생각합니다. 이렇게요. 여러분들 실제로 푸실 때는요, 연습장에다가 볼펜으로 직육면체 하나 그린 다음에 연필로 이제 지워가면서 하시면은 조금 덜 필요해요. 자, 3번 볼게요. 지금 P는 평면입니다. 자, L은 평면 P에 수직하고 M도 평면 P에 수직하면 한 평면에 대해서 수직인 두 직선은 평행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선생님 평면 P를 여기다가 잡아볼게요. 이렇게요. 자, 이랑 수직인 우리가 직선을 모두 찾아보게 되면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이것 말고 저 분홍색 면에 수직인 모서리는 없죠. 그쵸, 여러분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빨간색 모서리는 어떤 두 개를 뽑아도 평행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자, 4번 볼까요? 자, 4번은 지금 3개의 평면에 관한 얘기가 되겠네요. 3개의 평면을 다룰 때는요, 세 평면을 다룰 때는 직육면체를 2개를 붙여놓고 생각을 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자, 요렇게. 이거는 문제 풀어본 이제 여러분들이 경험이 조금 많이 중요한 문제예요. 이렇게 직육면체를 2개를 붙여놓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2개를 붙여놓고 나서 세 평면은 이제 어떻게 잡으면 되냐면, 만약에 P하고 Q가 수직하고 Q하고 R도 수직하면 P하고 R은 평행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의 평면에 수직으로 만나는 두 평면은 우리가 평행하다라는 얘기인데, 선생님이 Q를요, 여기는 이 뚜껑으로 잡을게요. 얘가 Q입니다. 그리고 P를요, 여기는 이 앞면으로 잡겠습니다. 얘가 P가 되고요. 그 다음에 R을 여기 있는 이 오른쪽 면으로 잡겠습니다. 그럼 보시게 되면 Q하고 P는 수직 맞아요. 그쵸? 그 다음에 Q하고 R도 수직 맞습니다. 하지만 P하고 R도 수직이죠. 평행이 아니에요. 그쵸? 평행이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틀린 말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여러분들? 네, 좋아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이 단원에서 좀 가장 어려운 유형의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가장 어려운 유형 중에 하나인데 다른 건 굳이 여러분들이 지금 과정에서는 막 머리 아프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5번 볼게요. 자, 평면 P하고 Q가 평행하고 그 다음에 Q하고 R이 수직하면 P하고 R은 평행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의 평면, 지금 Q가 주인공이에요. Q랑 평행하는 게 있고 수직하는 게 하나가 있으면 그 두 개는 반드시 평행해야 된다. 마찬가지. 선생님이 여기를 Q라고 잡을 거예요.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자, Q랑 평행해야 되니까 P는요,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P는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Q랑 R이랑 수직해야 되니까 선생님이 R은 여기는 이 오른쪽 면을 잡겠습니다. 자, 그러면 Q하고 R은 수직하고 Q하고 P는 평행하죠. 그런데 P하고 R이 지금 평행하나요? 아니죠. 직각으로 만나고 있죠. 그래서 5번이 틀린 말이 됩니다. 자, 어려운 유형이에요. 선생님도 알고 있습니다. 앞에 내용도 쉽고 문제들도 다 쉬웠다가 갑자기 갑툭튀 어려운 문제가 나왔는데 당황하지 않고 직육면체 그려서 아닌 경우가 발예가 한 가지 경우라도 여러분들이 찾아내면 네, 그게 틀린 문장이 되겠다. 그래서 맞는 걸 고르려고 하지 마시고요. 틀린 거를 싹 걸러내고 남은 게 정답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방향으로 문제를 푸세요.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드디어 마지막 유형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랑 바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간에서 라고 했으니까 직육면체를 딱 그려놓습니다. 요렇게요. 예쁘게 샥샥. 네, 이렇게 해서 원래 훨씬 더 예쁘게 그릴 수 있는데 좀 빨리 그리려고 보니까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한 직선이 평면 P에 평행하고 한 직선이 평면 Q에 평행하면 P하고 Q는 평행하다. 자, 다시 말해서 한 직선의 평행인 두 평면은 평행하다라는 얘기인데 선생님이 이거를 직선 L이라고 잡아볼게요.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를 평면 P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P하고 L은 만나지 않으니까 평행하죠. 그 다음에 여기를 평면 Q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빨간색 선분 직선 L과 갈색 평면 Q는 만나지 않으니까 평행하는 거 맞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시게 되면 Q하고 P가 평행하고 있습니까? 직각으로 만나고 있죠? 그래서 1번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아닌 게 하나라도 있으면 틀린 말이다.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 직육면체에서 빠르게 하나 그릴게요. 샥샥샥샥샥 요렇게. 자, 그래서 2번 똑같은 평면이 주어져 있죠. 한 평면에 대해서 평행하는 두 직선은 반드시 둘이 서로 평행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잘 보세요. 선생님이 평면 P를 이렇게 위에 뚜껑으로 잡겠습니다. 여기에 평면 P가 있고요. 선생님이 직선 L을 여기다가 L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P하고 L은 평행 맞죠, 여러분들? 안 만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평행한 직선 M을요 이렇게 잡아볼게요. 그러면 P하고 M도 평행하고 있죠. 하지만 L과 M은 수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은 꼭 맞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생님이 이때는 되는데요, 안 돼요. 아시겠죠? 수학에선 안 될 때가 한 번이라도 있으면 틀린 문장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수학적인 진리나 어떤 증명이 위대한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항상 참이다 라는 걸 보장하기 때문에 수학적인 진리가 위대한 거죠. 그걸 증명해낸 사람들은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자, 3번 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콧방귀 끼면서 그렇지? 뭐 수학 같은 게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네, 정말 위대한 수학자들입니다. 자, 이러한 직육면체가 있는데요. 자, 지금 다 직선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한 직선에 대해서 수직인 M과 L이 있으면 두 개는 서로 평행하다라는 얘기인데 선생님이 직선 L을 이렇게 잡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수직한 직선 M은 이렇게 잡을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나요? 보이시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수직한 L에 또 수직한 건 N이 더 있죠? N은 이렇게 잡겠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녹색 직선 N과 여기 있는 이 갈색 직선 N이 서로 평행하나요? 지금은 꼬여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도 항상 옳지 않기 때문에 틀린 말 이해하시나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자, 4번은 공통된 평면에 대해서 수직인 두 직선은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직육면체를 그리고요. 자, 선생님이 저기 있는 공통평면 P를 위에 있는 뚜껑으로 잡을게요. 그럼 얘랑 수직인 걸 선생님이 다 찾아볼게요. 얘랑 수직인 건 얘가 수직인 4개의 직선이 됩니다. 그리고 저기서 어떤 두 개를 뽑아도 그 직선끼리는
서로 평행하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수직하다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아닌 경우도 있다가 아니라 4번은 무조건 틀린 말이 돼요. 무슨 말인지 가시죠? 똑같이 거짓이긴 하지만 1, 2, 3번은 아닌 경우가 있어서 거짓말이고 4번은 무조건 거짓말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네. 자, 좋습니다. 이제 5번 볼게요. 5번. 자, 길었죠? 이 문제 유형이 좀 길고 힘들고 좀 그렇습니다. 자, 5번 볼게요. 5번은 지금 보게 되면 직선이 공통이죠? 공통인 한 직선에 대해서 수직으로 만나는 두 평면은 평행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직육면체 하나로 표현이 안 되면 옆에다 하나 더 붙이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직선을 이렇게 얘를 L이라고 한다면 L과 수직으로 만나고 있는 평면은 여기에 있는 P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Q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저거 말고 저 직선 L과 수직으로 만나고 있는 면은 지금 현재 없죠. 윗면은 포함해버리고 앞면은 평행하고 아랫면 평행하고 뒷면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옆면, 왼쪽 옆면과 오른쪽 옆면만 빨간색 직선과 수직으로 만나고 있고 보시다시피 이 분홍색 면과 갈색 면은 평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간상에서 어떤 위치관계의 참거짓을 판단하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푸실 때는요, 직육면체를 그려서 푸시면 실수하지 않고 쉽게 문제를 쉽나요? 네, 처음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연습되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